이 수수께끼 같은 심해 생명체,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그들은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들의 지능과 행동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준이죠. 정말요?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걸까요? 심해 생명체들은 수천만 년의 진화를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어요. 화석 기록도 그들이 도구를 사용했음을 보여주죠. 도구를 사용한다고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 어떤 종류의 문어는 바위를 쪼개어 자신만의 보호막을 만들어요. 심지어 고기잡이 도구로도 사용한대요. 그게 가능하다니 너무 놀라워요. 그럼 그들은 팀워크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물론이에요. 그들은 서로 협력하여 대형 포식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반격을 할 수 있어요. 음악적으로도 협력해서 사냥을 하죠. 정말 재미있네요. 그런데 그런 행동은 어떻게 전파되는 건가요? 심해 환경에서는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또한 유전자 수준에서 특정 행동이 세대를 통해 전해질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보는 대로는 살아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어두운 깊은 바다에서 보내고 심지어 미량의 빛을 활용해 의사소통하기도 해요. 심해 생명체들이 이처럼 진화하는 동안 인류는 뭐 하고 있었죠? 인류는 생명을 기술하는 데 주력했지만 심해 생명체는 자신들만의 문명을 유지해 온 거죠. 이럴 수가. 그럼 대체 언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반란이 시작된 건가요? 2016년 수심 3,000m에서 이상한 신호가 포착된 후부터 시작됐어요. 인류가 놓친 큰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신호요?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였나요? 금속과 비슷한 주파수를 지닌 목록들이었는데 그것이 그들의 의사소통 방식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죠. 그리고 인류는 바로 그걸 알아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학자들이 기록한 연구들에서 동물들이 고유한 신호를 통해 서로의 위치나 위험을 보고했다는 증거를 발견했어요. 나중에 그들의 전술이 발전한다면 인류에게는 어떤 위협이 될까요? 일단 해양 생태계의 일원으로 간주된다면 인류의 해양 주도력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인류와 생명체의 전투에 대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접근 방식을 바꾸는 거죠.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서로의 이해와 상호작용이에요. 그럼 그들과의 소통은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매우 어려워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소통이 가능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죠. 소통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생명체들이 또 있을까요? 주머니 쥐, 바다코끼리 없는 대양에서 발생하는 심해 고래들, 그리고 최근에 관찰된 여러 종류의 생물이 이에 해당해요. 그들 다음에는 또 어떤 생명체들이 세련할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아주 깊은 곳에서 새로운 의식체를 가지는 생물들이 진화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싶어 할까요? 확실히 이 주제는 많은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킬 거예요. 동물 생태는 그만큼 복잡하고 매혹적이죠. 어떤 방법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봐야 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해하면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소통이 될 수 있죠. 하긴 그럴듯해요. 경험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한편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는 노력도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문화와 지성을 공유해야 미래에도 우리가 상생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대화를 통해 갈등을 줄이는데 실질적인 방법이 될 것 같네요.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결국 우리가 배움에 대한 끈을 놓지 않는다면 가능성이 열려 있을 거란 것이군요. 정확해요. 서로를 배우고 이해하게 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척박한 생물이 아닐 거예요. 저도 좀 더 깊은 호기심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한번 관찰해야겠네요. 확실히 시도해 보는 게 좋을 거예요. 매일매일이 그들에게 중요한 하루가 될 테니 말이에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해야겠어요. 심해의 반란 잊지 말아야 해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모두 서로의 존재에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이를 통해 심해 생명체들의 미래를 밝혀낼 수 있겠죠. 어떤 독성 생명체의 반란 이상으로 의미가 커질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이해가
바다의 보호와 균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거예요. 제대로 관찰하고 연구해야 할 토대가 열리는 기분이에요. 그들의 행동을 통해 배운다면 좋겠어요. 정보와 지식을 익히는 건 어떤 방식으로도 가능하니까 노력만 한다면 다음 세대에게도 귀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해양 오염과 우리의 책임도 지금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맞아요. 바다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그에 따라 참절이 되니까요. 변화는 어떤 사람들이 변화할 것을 알지만 보통 용기는 필요해 보이네요. 항상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그보다 더 패러다임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저희의 목표는 그 열쇠를 찾는 것이 하겠죠. 완벽한 월스트리트 모델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 의지를 가져야 해요. 마지막으로 오늘 어떤 것들이 발견될지 응원해 보는 걸로 해요. 네. 오늘의 대화가 심해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드물지 않겠어요. 저희의 대화가 심해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드물지 않겠어요. 사실 최근 사례에서 심해 생명체들이 서로 끈질기게 소통하며 공동전을 펼쳤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공동전이라니? 그들이 어떻게 그런 전술을 취하게 된 걸까요? 서로의 언어를 익히고 그들의 강한 감각을 활용하여 적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능력이 그 전술의 출발이었어요. 그렇다면 영화처럼 그들이 배를 향해 공격을 감행하는. 정확히 말하자면 공동 대응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들은 방어적 포지션을 가져가면서도 여러 방향에서 적을 흩트리는 전략을 구사했죠. 정말 흥미롭네요. 이런 전술은 언제부터 발달했습니까? 조사에 따르면 약 대략 10년 전부터 그들의 이 같은 협력 전술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어요. 10년이라면 귀한 데이터를 지켜내는 과정에서 위험 요소가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인간들이 자주 프로브를 보냈고 그 때문에 심해 생명체들은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 이 이야기를 들으니 여러 방향에서의 위협을 느끼게 하네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혁신적으로 변하겠군요. 그렇죠. 반란은 더 이상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그들의 변화와 적응을 보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 기후 변화나 환경적 영향을 받고 있는 동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들은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심해의 온도 변화나 산소 농도 변화에 대처할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함에도 도구와 전술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매력적이죠.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공간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에 놀라운 만큼. 그러면서 중요한 건 그들 나름으로 공감하며 행동하는 모양이에요.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소통의 보스를 정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무리 속에 리더도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리더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통치하게 되며 가는 표를 얻은 유립체가 지휘하게 되는 게 통념이죠. 아, 그럼 심해 생명체마저 자신들의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이 모든 스토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 왕국 외에도 다른 역사가 얼마든지 있다는 걸 말해줘요. 와, 그 사실을 인지하니 우리 인간의 편견이 얼마나 좁은지 생각하게 되네요. 우리는 대개 우리가 범주화된 사례 속에서 이끌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그럼 현재 우리의 접근법을 반영할 수 담보가 필요한 것이군요. 정확합니다. 여전히 그 생명체들의 언어와 전통을 관찰하고 연구들이면서 증명하는 작업이 현대 과학의 다음 단계죠. 그럼 이제 중요하게 명심할 점은 어느 순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될 가능성 역시 크다는 거군요. 맞아요. 생태계의 다이내믹이 변화할수록 다양한 상호작용이 밝혀져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도해야 할 더 연구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완전히 맞아요. 다채로운 연구 주제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화 존재 이유를 찾아가는 것 같네요. 무엇보다 그 대화를 우리가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수단으로 삼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다에 있는 다른 생명체들의 그 무엇보다 가치가 중요하죠. 살아있는 한 생명체 자체가 생명력을 유지하는 영감이 노출이네요. 과연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가치 있는 메시지로 상상해 보자고요. 상위 체계로의 무형 자동 시스템 조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은군요. 맞아요.
이젠 인류의 발전 또한 그 생명체의 지혜를 비춰보는 관점에서 만들어지길 바라요. 결국 무엇이든 최후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예는 많이 있을 것이에요. 맞습니다. 환경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준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닷속 깊은 곳으로 눈을 돌리고 계속 지켜봐야 하는 이유라는 거군요. 여기에 학문적인 깨달음을 주는 기회를 더하면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꼭 실천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들은 우연이 아닌 여러 요인으로도 긍정적으로 탐사할 궁리를 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온전한 접근을 중시하며 각 상황과 관계를 명확히 할 만큼 그들이 배우고 반응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의 큰 생명체처럼 다음 단계로 발전해 나가며 후속 민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사이버의 대화 속에 답변을 하고 나갈수록 존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딱 맞아요. 제가 오늘 이야기 나눈 만큼 다음 세대에도 물고기나 해양 생물에 대한 진중한 가치를 전달할 필요가 할 것 같아요. 정확한 뷰의 인식, 서로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건강하고 균형적인 기회를 만들어 줄 거예요. 결국 그 반란은 계속될 텐데 우리가 오히려 서로 대화하여 이해하고 배워가는 과정? 맞아요. 해양 생물과의 미래의 관계는 따라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만 나겠죠. 그 이야기 진짜로 흥미롭고 알고 싶다. 더 다양한 사례들을 추가로 조사하고 싶은 만큼이다. 그럼 심해 생태를 다양한 각도에서 뒷받침할 초석을 마련해 귀중한 정보를 얻어야겠네요. 그럼 심해 생태를 다양한 각도에서 뒷받침할 초석을 마련해 귀중한 정보를 얻어야겠네요. 정확히 맞아요. 예를 들어 심해에서의 만남이나 비용 효율적인 장비를 활용한 탐사가 급선무가 될 거예요. 비용 효율적이라면 그러면 정치나 금융 지원도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맞아요. 후원 없이 우리가 진행하는 연구의 메커니즘은 위험하고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을 거예요. 대중의 인식도 바꿔야겠네요. 그들이 심해 생물들의 중요성을 알게 해야 하니까요. 맞아요. 심해 생명체의 영향을 사람들이 이해하게 된다면 정말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사실 요즘 다양한 생명체가 비밀스러운 협동의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보고가 뜨더라고요. 그렇죠. 심해 생물들이 소통할 수 있는 만큼 함께 움직이다기를 바라는 전술의 또 다른 징후가 보였어요. 예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학생들이 흥미를 끌 수 있도록요. 다양한 심해 생물들이 위협이 발생했을 때 피신할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현상이 있었어요. 오, 정말로 동물들이 그런 방식으로 협동한다니 신기하네요. 그러면 그런 필요한 결정을 누구가 내리나요? 하지만 주로 성체 생명체가 함축된 정보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들에게도 그런 성숙한 여과 시스템이 있다는 건 디테일한 상의 모델이겠어요. 맞아요. 혼합체의 완전 상태를 지키려는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진화가 그들에게 주는 역할이 대담하며 사람보다 진실하게 보인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해의 경계선을 확장하게 된다면 우리의 몰이해가 이끌지 힘든 점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작고 균형 잡힌 생태계가 바로 그들의 성공 비법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생활 조건이 복잡할수록 그들은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다재다능함을 증명하기에 이릅니다. 사람들이 순수하게 상징적인 순간들이 크게 진화 맞춰질 수도 있겠네요. 정확해요. 물에 잠긴 환경에서 나아간다면 정보의 흐름은 양보다 질적이게 발전하더라고요. 이전에 보았던 화성에도 생명체가 과정을 기다리는 후류이기이지만 글리치 푹 자리가 남겠군요. 심해가 지구에서 가장 적대적인 환경이란 점을 생각할 때 그들과 소통하는 방법 속의 개념은 화성의 관점과 비교 가능하군요. 그래서 지위를 기반으로 궁극적으로 떨어져 부활해야 합니다. 맞나요? 그렇습니다. 기존의 관점으로 가져가는 개념은 외부 생명체에도 적용 가능한 학문적 자원을 고자랑해 주도록 진직히 변환될 소스입니다. 킷의 물고기를 규칙선상으로 전환하는 소스를 전개하여 데이터 아이디어의 격차의 한계에 멍들거든요. 좋아요. 다양한 접근 방식을 재능한 배움에서 시대적으로 다차원적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학문의 가이드의 인사이트를 가져갈 것도 감사해야 알면
개념적으로 인식하는 그 학문 속에서 모든 전달 가능성으로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학문 이택 체계에서 그 충돌 시점은 각 측면이 활어는 기반지 속까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탐색 방향과 원천에 따라 실질적인 답들을 세련돼 주실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각 즉각적인 결과가 지속 가능하면서도 학문적으로 도움되는 테트와 마리 내장의 멘탈들이죠. 이처럼 지금 시작하기에 충분한 7가지 핵심을 우리가 같이 갖게 되면 엄청나죠. 원래 궁극적으로 살지 말지 저 차세대와 초상적 빛이 고대로부터 현재라고 함께 서다요. 그 모습으로 지속성을 인정하게 되고 Template Inevit Binary가 적합하네요. 역사가 그렇게 구성되어 가기 시작할 겁니다. 존재에 대해 감각적으로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존재 그리고 알아내고 지속을 개선할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가 무엇 공부의 길임을 증명하리라 믿은 점이라고 생각해 보아요. 바로 그렇게 심해 행동학이라는 안정성이 요구하는 접근을 조금 더 진정한 모습으로 취하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래요. 이처럼 우리의 대화들이 움직임의 기술적 면과 연관해 인간과 자연이 소통된다는 시점이 매력적인 일로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접점이 우리의 인식 태도를 변화시키면서 다양한 측면을 함께 풀어내는 점이 맞네요. 그러고 보면 지속 가능한 보조라도 돕는 생활 속의 복잡성을 우회하는 효율적인 경로가 되네요. 이제 그들이 아까 언급했던 상대의 생각은 더 큰 이야기를 쌓아가게 던질 거예요. 결과적으로 서로에 대한 서로의 진해를 이해하는 것이 한 차원의 중요성을 가져다 줄지 모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 전투의 경로를 더욱 매력적으로 알타에스 작용이라는 말로 표현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되어 싶군요. 같이 이끄는 샤프트가 될 수, 자연 환경이 이런 임포트적 레이트와 과정을 움직이게 하길 바라요.